대한민국 축구 16강전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일찍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 뚜껑을 까보니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어제 깜짝 반등을 하면서 17,400달러였었나요? 거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7,000달러대까지 다시 떨어지고만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17,000달러대에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지 구간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6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첫 번째 소식, 어제 트위터상에 재미난 사진이 한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샘 뱅크만의 전 여친이자 알라미다 리서치의 CEO로서 회사가 파산하자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두바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었던 캐롤라인 앨리슨입니다. 정확히는 100% 확실하게 이 사람이 캐롤라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요. 일단 인상착의를 봤을 때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경도 그렇고요. 굉장히 개성 있는 차림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목격된 장소는 뉴욕 맨하탄의 한 카페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주문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근데 샘 뱅크만과 마찬가지로 도피 중이라고는 하는데 전혀 구속됐다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유가 넘치죠. 자, 지금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이 비슷한 인물이라는 걸, 굉장히 흡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속이 안 됐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샘 뱅크만을 배신하고 샘 뱅크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모르죠. 샘 뱅크만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백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가로 덧붙이기를 캐롤라인이 음식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다더라. 혹은 나중에 여기 있는 이 점원에게 확인을 한 결과 캐롤라인이 확실하다더라 등등의 소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샘 뱅크만과 캐롤라인 앨리슨,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까 궁금한 상황 속에서 어제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듯 샘 뱅크만을 칭찬하며 감싸는 발언을 하면서 청문회에 초대를 했는데요. 샘 뱅크만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나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13일 청문회 날까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 만약에 가능해진다라면 나가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기사에서는 증언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문맥을 읽어봤을 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핑계대면서 못 나갈 거 약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안 나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고 발뺌을 일단 딱 하고 보는 것을 보면은 청문회에 참석할 의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트위터상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강제로 체포를 해서 끌고 오지 않는 한 바하마 자신의 펜션에서 게임을 한다라든지 즐겁게 여가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현 FTX CEO가 자신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메시지를 남겨줘 응답하지 않는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너 같으면 너 같은 사기꾼 새끼랑 이야기를 하고 싶겠냐 임마? 말이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샘 뱅크만이 아무리 백이 많아도 미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할 것 같죠. 이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샘 뱅크만 가만 안 놔둘 것 같습니다. 남의 인생 망쳐놓고 혼자서만 잘 살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FTX 때문에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는 제네시스, 결국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미니에 9억 달러를 빚었는데 제미니 외에 또 다른 채권단에 추가적인 9억 달러 빚이 있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자,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소유인데 자매 회사에 좋지 않은 소식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총 부채는 알려진 것만 18억 달러이지만은 해당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파산을 과연 면할 수 있을까? 파산하게 되면은 제네시스는 FTX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래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자, 한편 마이크 맥클론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분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바로 암호화폐 약세장의 마지막 단계다. 자, 물론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의 겨울이다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과연 지금 하락장의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시장이 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12,000에서 14,000달러를 한번 터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00달러, 12,000달러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바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투를 넓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살짝 시드를 쪼개가지고 약간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숏 비트코인 펀드 자금이 유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숏 비트코인 펀드에서 1110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돈을 뺐다라는 소리인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펀드에 108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GBTC를 매도 후 37.5%가 현물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GBTC 매도세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현물 구매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GBTC를 많이 매도하는 것도 이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새끼들이 이제 말을 막 뱉네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FTX 사태 등등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특히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매도 압력은 끝났다고 보지만은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수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70%나 더 떨어지게 되면서 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뱉었습니다. 와, 이놈 새끼가 이거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5,000달러까지 안 떨어지면 5,000대 때린다. 이런 상황에서 피터 시프 얼씨구나 좋다구나 박수치면서 70%가 뭐냐, 더 떨어질 수 있다. 5,000달러 아래로 가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얌전히 있다가 떨어질 때만 나와가지고 물개 박수를 치는 인간들, 정말 얄밉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동시에 피터 시프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은 비트코인에게는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희망회로 살짝 돌려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팀 드레이퍼, FTX 붕괴 및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요즘에 형님이 좀 힘드신가 봅니다. 팀 드레이퍼 형님이 요즘에 마음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술을 한잔 하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인지, 자, 2023년 6월까지 25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형님 좀 들어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미국 증시 계속해서 오를 줄 알았건만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저항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떡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꿈틀꿈틀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죠? 2002년도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이 17,300달러까지 올랐다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크립토 제레마이아 분석가는 이대로 16,500달러까지 떨어져서 조정받은 후에
18,000달러까지 올라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이 네몬이라는 분석가 역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반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그래도 18,000달러를 한번 때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로만 분석가, 그의 예측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볼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16,000달러 때부터 롱을 때렸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본인도 지금 수익 실현하고 일단 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거래량 한번 좀 터져주면 안 됩니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달러가 떨어져야 비트코인에게도 힘이 실릴 수가 있겠죠. 와, 2022년도 암호화폐 시장 정말 끝까지 험난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브라질에서 최근 하원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정식적인 지불의 한 용도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빨리 서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강 축구 시작하기 전에 서명 딱 하고 축구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브라질 세무국에서 발표를 하기를 브라질 기업들 약 42,000여 개가 지난 10월에 암호화폐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브라질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비해서 숫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150만 명에서 126만 명으로. 자,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브라질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좀 돌아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게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코인들을 상장했습니다. GHST 그리고 LIT를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인피니티가 오랜만에 펌핑을 했죠. 몇 시간 만에 28%를 급등했는데 그 배경에는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기대 효과에 따른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그나마 올라간 거 다 까먹고 있죠. 하여간 이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답답한 상황. 자, 그 다음에 에이다 관련된 소식, 칼다노 소셜미디어인 칼다노 스팟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에이다 팬 및 홀더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소셜미디어를 출시를 했었는데 보이스였었던가 망했는지 지금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오스 소셜미디어. 에이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에이다와는 반대 방향으로 기존의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 코인? 자, 일론 머스크라면 충분히 트위터 코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이참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으로다가 발행을 시켜가지고 거래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트위터 코인 나오면은 저는 좀 살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재단에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낸스 커스터디까지 사용하면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이낸스라는 이름을 어떻게든 이제 끌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이낸스의 지원을 받는다라든지 인정을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위믹스 급등을 했었다가 빗썸 문자 한 통에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었다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상패 유예라는 말과 함께 50% 이상 급등했었던 위믹스. 근데 빗썸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빗썸이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2022년 12월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상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위믹스 가격 올랐었던 것이 훅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네요. 12월 7일 정도 해가지고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빗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믹스 같은 경우는 무담보대출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위메이드가 자회사 두 곳에 위믹스 2200만 개를 담보로 맡기고 400억 원을 빌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을 해보니까 자회사 쪽으로 위믹스가 넘어간 기록이 없었으며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구라를 쳤다라는 것인데요.
위믹스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재상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위믹스 회사 자체는 좀 믿기가,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든 회사인 것 같죠. 자, 한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 금투세 시행을 막기 위해서 다같이 민주당사 앞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금투세 유예를 막지 말아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분들께서는 이거 민주당 탓이 아니다, 국힘 탓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이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의견을 내거나 하지는 않겠고 그냥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금투세 유예 꼭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저도 응원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광주뜻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좋아요, 댓글, 응원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